안녕하세요. 의사 출신 기자 동아일보 이진한 의학 전문 기자입니다. 자, 올해는 메디칼 코리아 10년을 맞이하는 해인데요. K-방역으로 유명해진 한국의 메디칼은 이미 오래전부터 의료 수출 그리고 외국인 환자 유치 등을 통해서 한국의 의료 기술을 널리 알려왔습니다. 바로 보건복지부와 한국보건산업진흥원의 메디칼 코리아 브랜드를 통해서 널리 알려왔는데요. 메디칼 코리아를 자세히 알아보기 위해서 저는 서울 중구 태계로에 위치한 메디칼 코리아 지원센터를 찾아왔습니다. 여러분 같이 한번 가보실까요? 안녕하세요. 메디칼 코리아 지원센터에 제가 와 있는데요. 자, 오늘 소중한 분을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이게 뭡니까 지금? 이게 아크릴판입니다. 이게 네네. 요즘 거리두기 아주 중요하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깜빡했네요. 우리 원장님을 소개하겠습니다. 권덕철 한국보건산업진흥원 원장님이십니다. 네, 우리 원장님은요, 바로 보건복지부 보건정책실장 역임하시고요, 보건복지부 차관까지 역임하신 아주 이 분야의 전문가이십니다. 다시 한번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원장님, 우리 보건산업진흥원, 이 보건복지부도 사실 이야기 잘 모르지 않습니까? 일반인들. 그 보건산업진흥원 어떤 것입니까? 네, 의료 서비스, 네네. 또 제약, 또 화장품, 의료기기, 예, 이런 것들을 국가적으로 육성할 수 있도록 보건복지부를 지원하고 네네. 또 보건산업 분야를 지원을 하는 그런 기관입니다. 이를 위해서 특히 이제 그 관련된 연구개발 R&D라고 하죠. 이걸 이제 저희가 복지로부터 위탁을 받아서 집행하는 그런 곳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우리 4차 산업혁명 관련해서도 관여하지 않습니까? 네. 네네. 예, 그렇습니다. 의료 서비스 분야에서도 이제 최근 이 코로나19 시대에 이제 비대면 여러 가지 이제 일이 일어나고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제 의료 서비스 분야입니다. 그 분야에서 특히 4차 산업의 여러 기술들을 접목시켜서 일어날 수 있는 분야가 이제 의료 서비스 분야입니다. 그래서 관련된 R&D를 저희들이 지원해주고 이를테면 또 스마트 병원을 운영할 수 있도록 그에 의한 필요한 여러 가지 이 기구라든지 아니면 습 프로그램이라든지 이런 걸 또 지원을 해주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한편에서는 AI를 통해서 신약을 개발할 수 있도록 하는 데도 저희들이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코로나19 이후로 이런 분야가 굉장히 뜨고 있는데 바로 그 분야까지 총괄적으로 담당하는 그런 곳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번에 사실 제가 찾아온 것은요, 바로 한국 의료 국가 브랜드죠, 메디칼 코리아. 네. 이게 상당히 굉장히 K 방역 이후로 굉장히 인지도가 높아진 분야인데요. 자, 메디칼 코리아는 어떻게 만들어지게 된 건가요? 네. K 방역으로 인해서 이제 한국의 의료 서비스 상당히 높은 걸로 평가를 받고 있는데요. 사실은 그 전부터 훨씬 우리 의료 서비스는 높게 평가를 받았었습니다. 우리가 이 방역 이전에 메디컬 코리아라고 해서 우리 기자님도 잘 아시겠지만 의료법에 내 외국인 구별하지 않고 환자를 유인하거나 알선할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외국에서 우리 의료 기술의 수준을 듣고 계속 오고 있는 그런 상황에서 이건 법이 개정이 돼야겠다 해가지고 의료법이 개정이 돼서 2009년도부터 외국인 환자를 유치할 수 있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걸 이제 우리 태국이나 싱가포르와 같이 국가 브랜드로 해가지고 메디컬 코리아를 해서 2009년도에 이제 저희들이 비전을 선포하고 저희가 지금 한 10여 년을 그 브랜드를 써왔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2009년도부터 시작된 우리 해외 환자를 갖다가 환자들이 우리나라에 직접 오게끔 하고 또 우리 의료기관을 수출하고 그런 분야를 그때부터 시작해서 지금까지 오게 된 거였군요. 그렇습니다. 그 단적인 예로 코로나 이전 직전 연도에는 순 인원으로 해서 49만 7천 명이라는 환자가 한국을 방문해서 의료 서비스를 받았습니다. 거기에 이제 가족까지 하면 상당히 많은 숫자가 들어왔던 거죠. 그래서 국제의 그 의료 관광 그 저널이 있습니다. 학술지가 있는데 거기에서는 2년 연속 한국이 의료 관광지 최종 목적지로서 제일 좋은 곳 이렇게 선정되기도 했었습니다. 자, 이 메디칼 코리아가 바로 10년이 지나간 현재 메디칼 코리아의 새로운 브랜드가 지금 탄생했는데 제가 들고 있는 게 바로 새로운 브랜드 이미지 아닙니까? 자, 보니까
Where your days begins again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게 어떤 내용인지 자세히 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우리가 처음 메디컬 코리아 했을 때는 네네. 한국의 의료의 수준과 그리고 그를 통한 안전한 진료를 중점을 두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로고의 그 캐치프레이즈를 네. 스마트 케어라고 했는데요. 네네. 우리가 10년 지나고 나서는 새롭게 비전을 조금 제시할 필요가 있다. 네네. 건강한 삶의 회복 혹은 일상의 삶의 회복을 네네. 우리의 의료 기술로서 이렇게 해드리겠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 전 세계에 공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네네. Where your days begin again. 그래서 네네. 어느 곳에서라도 새로운 삶을 시작할 수 있도록 우리가 의료적인 지원을 해드리겠다라는 그런 취지로 새로운 비전을 선포하게 됐습니다. 최근에 코로나19로 전 세계가 힘든 시기에 바로 의미 있는 슬로건이라고 생각됩니다. 자, 그러면 메디컬 코리아의 이 브랜드를 해외에 널리 알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네. 어떤 계획이 어떤 게 있습니까? 네, 우리 새로운 이 슬로건은 전 네네. 세계인에게 건강을 위해서 앞장서는 네네. 인류적인 가치를 가지고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이게 저희의 홍보 전략이기도 합니다. 네. 한국에 와서 치료를 받으면 일상으로 회복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전 세계에 좀 알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오늘 특별히 의사이시고 전문 기자이신 이진환 기자님을 통해서 네. 이 메디컬 코리아에 대한 새로운 브랜드와 로고를 전 세계에 이렇게 알릴 수 있는 기회가 돼서 매우 뜻깊게 생각하고요. 특히 요즘 밀레니얼 세대에 그래서 자기 부모나 자기 가족들 중에서 어느 곳에 가서 치료를 할 것인지 이를 선택하는데 밀레니얼이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합니다. 그들에게 이걸 노출시켜서 우리 의료 서비스가 이렇게 저쪽에 가서 한국에 가면 일상으로의 어떤 회복을 할 수 있구나라고 하는 걸 전 세계에 좀 알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아유, 저도 책임이 막중한데요. 일단 전 세계적으로 많이 알리기 위해서는 이런 일뿐만 아니라 또 세계 각국에 찾아가서 이런 좀 알릴 수 있는 그런 홍보 전략도 필요할 거라고 생각되는데요. 그래서 이제 저희가 최근에 그 K 방역하면서 웹 세미나를 전 세계 대상으로 했습니다. 그런 것을 통해 가지고 저희들이 우리 메디컬 코리아, 이 메디컬 코리아 우수성을 좀 알리고요. 또 지자체에서도 좀 그런 역할을 또 할 수가 있습니다. 이 로고를 지자체별로도 공통으로 좀 사용할 수 있게 하고요. 또 의료기관에서도 환자를 직접 보는 의료기관에서도 이 로고를 활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원장님, 코로나 이후에 글로벌 헬스케어가 굉장히 바뀔 거라고 많이 보고 있지 않습니까? 특히 의료 관광도 쉽지 않는 그런 상황이 생기다 보니까 많은 변화가 생길 거라고 생각되는데요. 특히 의료 시스템의 해외 진출 어떻게 변화가 될지, 앞으로 미래는 어떻게 변화될지 한마디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저희 진흥원도 그 부분에 대해서 아주 깊은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네네. 아시다시피 이제 코로나19의 감염력이 워낙 세다 보니까 지금 현재 각국의 의료 시스템을 다 되돌아보게 하는 그런 시기인 것 같습니다. 중증 환자가 나타났을 때 이걸 어떻게 치료할 것인지, 또 일단 인공호흡기 등 아주 필수한 의료 장비는 지금까지 해외에서 수입했다면 자국에서 어떻게 또 그걸 대처할 것인지, 또 아까 말씀한 대로 중증 질환의 환자를 외국으로서까지 보내서 치료할 수 있을 것인지에 대한 고민이 있습니다. 다행히 우리 한국은 그런 의료 시스템이 우리가 지난 코로나 발생 이후에 아주 대량 환자가 나타났을 때도 잘 극복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이제 조금 환자 치료에서 안정화가 있기 때문에 외국에서 우리나라의 중증 질환자로 이제 진료를 받고 싶어 하는 분들이 생기는 경우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그런 분들에 대해서는 충분히 그 입국 경로를 달리한다든지 그리고 들어와서 안전하게 치료를 할 수 있도록 그런 시스템을 만든다든지 하는 것을 저희들이 지금 해야 하고요. 또 한편에서는 지금까지 우리나라에 많이 환자를 보내왔던 중동이라든지 그리고 신북방 계통의 이 CIS 국가라든지 또 러시아 이런 데서 환자가 들어왔을 때 우리가 어떻게 대처하고 그리고 또 한편에서는 그런 환자 외에 다른 지역에서 어떤 환자가 발생하고 있는지 또 한국에 어떻게 오고 싶어 하는지를 지금 저희들이 조사를 하고 그에 맞는 대책을 수립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네, 얼마 전에도 그 멕시코의 교민이 코로나19 후유증으로 폐이식을 해야 되는 상황에서 우리나라에 직접 와가지고 병원에서 무사히 수술 받은 그런 얘기도 있었습니다. 그러한
코리아의 메디칼 수준을 이번 기회에 정말 딱 알 수 있었던 좋은 기회였던 것 같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10년을 맞이해서 메디칼 코리아가 향후에 더 발전적으로 나가기 위해서 앞으로 더 중점을 두고자 하는 사업이 분명히 있을 것 같은데요. 어떤 게 있을까요? 네, 지금까지 한국의 그 의료를 진료를 받기 위해서 오신 분들이 되게 그 경증 혹은 피부 미용, 네. 성형에 좀 많이 있었다면 네네. 앞으로는 우리가 중증 질환자 중심으로 해가지고 저희들이 이 진료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으로 그렇게 지금 전략을 수립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지금까지 접촉했던 혹은 우리나라에 오려고 했던 그런 나라 외에도 새로운 우리나라의 K 방역을 통해 가지고 우리나라 의료 서비스가 그 높게 평가되는 그런 것을 인식하고 있는 나라들로 저희들이 저변을 확대해서 그런 환자들이 많이 나올 수 있도록 하고 또 하나는 환자 직접 나오지 못하면 우리 의료기관들이 직접 이렇게 진출할 수 있도록 하는 해외 진출 분야에서도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좀 지원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네, 말씀 잘 들었습니다. 자, 시청자 여러분, 우리나라가 K-방역으로 전 세계적으로 많이 이름을 떨치고 있지 않습니까? 자, 이번에 메디칼 코리아가 일상의 회복이라는 내용으로 다시 시작한다고 합니다. 자, 어려운 시기 용기 잃지 마십시오. 자, 우리 메디칼 코리아가 한번 응원을 해보겠습니다. 원장님 시작해 주십시오. 네, 일상으로의 회복 메디칼 코리아 화이팅!